선생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인가? 나이를 잊고 살아서 나이 물어보면 헷갈려요. 연금을 혹시 받고 계신가요 지금? 예. 실례가 안 된다면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비밀인데 한 200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예. 젊었을 때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젊어서는 저희 때는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뭐 직장을 다니기가 조금 그랬던 시절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 키우고 육아하다가 애들 다 크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 유학을 시키면서 애들만 보내놓으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뭐 홈스테이처럼 하다가 이게 아니라 뭐 유학원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현지 유학원을 했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 북경으로 학교 입학시키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카페를 했어요. 카페가 초창기 때 이제 우리나라 처음 카페가 들어오면서 뭐 커피 들고 다니면 된장녀 소리 할 때인데 개인으로 카페를 해서 이제 그때서부터 고양이 카페처럼 이제 그런 카페를 운영을 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해봤어요. 제가 개인으로 카페를 했거든요. 이제 브랜드를 안 하고 개인 고양이 카페처럼 했는데 제가 카페가 잘 되니까 50m 반경으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저 혼자였었는데 나중에 6개, 7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사람들이 상도이라는 것도 없고 진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구나 싶어서 제가 한 5년 하다가 그냥 문을 닫았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집이 카페가 잘 되니까 나는 이렇게 반경을 벌려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여기서 사람들을 수용하면 되고 나는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저는 제가 또 나름대로 했던 자리가 커다란 교회도 있었고 성당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뭐 상거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목이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부동산한테 가서 물어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저 집 누르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또 부동산들이 또 그분만이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라는 실망을 좀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문을 닫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혼자서 알바도 못 두고 끙끙거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저는 알바 두고 이제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가면서 그래 너 어디 한번 골병 좀 들어봐라 하는 저도 그런 나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문 닫고 그 집도 버티다가 이렇게 문을 닫는 거를 봤거든요. 그 대한민국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가 잘 되면 아무도 따라하고. 맞아, 그 골목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 꼴을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게. 그럼 일을 하시면서 노후 준비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노후 준비는 그냥 뭐 연금이 나오니까 뭐 연금에 기대서 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조금씩 움직이면서 또 이제 수입이 있으니까 그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체력 관리를 잘 하고 그다음에 뭐 긍정적인 마음으로 젊게 살고 있으니까 좀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경제활동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유학원을 하다가 자영업자로 전환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유학원도 분명히 나름 수입이 괜찮을 텐데 네. 왜 거기를 관두고 자영업자의 길로 가신 건가요? 해외라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가고 자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와서 저는 여행도 되게 좋아하고 뭐 그 활동적인 성격인데 거기에서 엄마 남이 애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표현하기에는 뭐 남이 아들 밥 해주고 애들 건사하면서 엄마 놀러 다니고 싶은 것도 못 놀러 다니고 친구들도 못 만나니까 이제 엄마 한국에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나이가 50이 중반 뭐 이렇게 됐는데 가서 놀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그래서 왔고 노는 성격이 못 돼서 막 카페들이 막 생기니까 저 카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체인점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브랜드로 제가 이제 메뉴 다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자영업자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자영업자에게 추천하시나요? 저는 추천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카페를 해보니까
저는 젊은 친구들, 학생 애들 이제 이렇게 내 자식 같고 그래서 알바비라도 벌어야지 또 부모님 또 덜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내 새끼 같은 생각으로 열심히 내 돈 줘가면서 커피 뽑는 법, 뭐 와플 굽는 법, 뭐 이렇게 해서 다 가르쳐서 조금 진짜 제 속된 말로 써먹을만 하면은 한 달 있다 말도 없이 안 나와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네가 내일은 오픈 좀 해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CCTV를 보면 문이 안 열렸어요. 그러면 약속 취소하고, 저는 고객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막 되돌아와서 이제 청소하고 문 열고 하면, 그때서 시체처럼 밤새 술 먹고 막 시체처럼 허연 얼굴로 택시에서 내려가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쟤를 그만두라 그래야 되는데 그만두라 소리를 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거 어떡하지 그러다 그걸 2번 걸리고 나니까 지가 사장님 그만둘게요. 그래서 그래 그만둬. 그리고서 얼른 일수 계산해서 돈 주고 내보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 돈 갖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조금씩 잘라서 쓰는 게 낫지 않나. 막 알바들이 뭐 그렇게 속썩이니까 나중에는 진짜 좋은 알바생도 만나서 1년 정도 꾸준히 착실하게 해갖고 지금도 가끔 이렇게 소통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한다 그러면 야, 그 돈 갖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다녀. 나랑 여행 다니지. 저는 그래요. 돈은 뭐 벌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죠. 근데 요즘에 특히 뉴스를 보면은 그런 얘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막 20대 알바생이 뽑아놨더니 마감도 제대로 안 하고 도망갔다. 저는요 솔직히 엄마들을 욕하거든요. 저도 엄마지만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잘못돼서 요즘 애들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귀하잖아요. 저도 제 새끼 귀해요. 귀한데 속으로 귀해야지 겉으로 너무 우쭈쭈 하니까 얘네들이 제 생각에는 나만 알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엄마 아빠가 늙어도 내가 제일 최고고 엄마 아빠가 늙었다고 생각을 못 할 거예요. 나만 위해라 그럴 거고.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야, 속으로 귀하게 생각해. 어느 엄마가 어느 부모가 내 새끼 안 귀하겠냐. 그렇지만은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속으로 예뻐하고 혼낼 거 혼내고 그렇게 해야지. 뭐 무조건 그래 네가 최고야. 우리 공주님 우리 왕자님.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대한민국의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너무 어느 때 보면 쟤 진짜 엄마 아버지 걱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 본인의 책임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잘못 키워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여대 사건도 그렇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교사분께서는 교권의 그런 침해라든가 학부모의 수많은 민원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괴물로 자라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어른 공경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특히 선생님들도 대접을 많이 했고, 우리 애들 때는 막 체벌도 했어요. 그래서 애가 맞고 오면은 네가 맞을 짓을 했겠지라고 일단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아이들도 저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엄마 그냥 그렇게 해서 조금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요즘 얘기하면 엄마 그때 있잖아 엉덩이에 물집 생기도록 빠따 맞았어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야,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괜히 왜 때리시겠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자기 딸한테 선생님이 어떻게 해갖고 가서 선생님 귓뺨을 때렸대요. 그래서 야, 너 같은 엄마 때문에 교권이 무너지는 거야 라고 제가 그때 동창회 막 나가갖고 걔랑 또 언쟁을 한참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봐요. 제가 유학원 할 때도 애들은 어떤 게 있냐면 지가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내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저는 내 새끼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 니는 엄마 아빠 등골 빼먹지 말고 큰 돈 들여서 너 유학 보냈는데 너 공부 제대로 해. 니네 엄마가 나한테 주는 돈이 얼만데. 나는 있잖아 너 그렇게 하는 꼬라지 못 봐. 공부해. 너는 내 새끼랑 똑같아. 내 집에 있는 한은 너는 내 새끼니까 내 보호하에 있어야 되고 내 말 들어야 돼. 공부할 시간에 공부하고 놀 때 나가서 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싫은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다 목적을 갖고 왔던 애들이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꼴통 애들이 이제 한국에선 적응을 못하니까 돈은 있고 그러니까 보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핑계를 대는 거야.
뭐 음식을 뭐 상한 걸 줬대. 그리고 막 온만 트집을 잘 잡아. 그래서 그 부모님이 오셔갖고 막 항의를 해요. 뭐 음식을 상한 걸 주신다면서요? 그러면서 냉장고를 막 뒤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저요, 여기 우리 아들도 먹고 저도 먹고 우리 뷔페식으로 딱 차려놓고 마음껏 지들이 먹게끔 하는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을 끓여놨는데 그게 더운 날이어갖고 제가 한 숟갈을 딱 먹는데 약간 맛이 간 거. 제가 굉장히 미각이 발달해갖고 야 니들 그거 먹지 마. 약간 이상한 거 같대. 그리고 제가 수고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먹지 말라고 다 쏟아버린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 번 그런 일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 스트레스 주지 말고 공부시키지 말래요. 졸업장만 있으면 되는 거고 어차피 내 사업체에 물려받아서 그거 하면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받으려고 오내니까 공부 안 시켜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애들을 막 이렇게 선동을 해서 아빠가 돈을 많이 주니까 그 돈을 갖고 나가서 막 꼬치도 사 먹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안 되겠습니다. 얘는 우리 집에서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애들이 자꾸 막 물들여 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했을지 저는 참 걱정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조금 그런 거는 부모들 책임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제 친구도 있고. 저는 타고난 성향인 것 같아요. 기질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저희 집안이 여행을 좋아했고 산행을 좋아했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배낭 메고 산에 가서, 지금은 비박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장비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 배낭 메고 설악산에 가서 막 그 텐트 치고 산에서 하룻밤 자고, 한여름에 자도 이가 덕덕덕덕 부딪힐 정도로 추워요. 옛날엔 장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뭐 걷고 그다음에 코펠바나 들고 다니면서, 옛날에는 산에서 밥을 해 먹었으니까 밥도 해 먹고,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내재돼 있던 것들이 지금도 막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걸 못 참아요. 꼭 해봐야 되고 가봐야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뭐 한 달 정도 해갖고서는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차로 쭉 밀고 내려갔다 국경 넘으면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행사 끼고 여행을 했던 곳을 그렇게 자유여행을 가면서 그 스페인 계단에서 막 이렇게 아침에 슬리퍼 끌고 이렇게 눈곱만 띄고서는 가서 뭐 우유랑 마켓 가서 이런 것도 사오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돈을 모으는 것도 물론 되게 좋지만 그게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들한테도 야 다닐 수 있으면 많이 다니는 게 좋다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젊은 친구들한테도 야 여행 다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젊어서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저 나이 같은 경우는 제가 50대 60대가 가장 활발하고 왕성한 것 같은데, 그때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생겨, 시간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저는 많이 그렇게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늙으면 지금보다 경제력은 더 생기겠죠. 돈의 여유는 더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이 없잖아. 건강이 없으면 비행기 10시간 막 이렇게 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간 건강할 때 친구들한테 야 가슴 떨릴 때 다니자, 다리 떨고 다니지 말고.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친구들한테도 모이면 야 돈 모으지 마, 야 우리 회비 빨랑 모아서 여행 가자 그래갖고 얼마 전에도 또 친구들하고 또 여행도 갔다 왔고. 글쎄요, 제가 뭐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언제 읽었던 책의 제목이었었는데, 무조건 일단 태어났으니까 행복하게 즐겁게, 그 다음에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녀를 위해서 올인하지 말으라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애들은 애들 삶이 있고 나는 내 삶이 있는 건데, 최소한 나를 위해서 여자분들은 남편 아니면 남자들은 아내한테 쏟지 말고 일단 나한테 50% 쓰고 나머지 50%를 갖고 자식들이나 배우자들이나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위주로 살거든요.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